공공관에 지금 현재 공공관에 이제 중정 공간이 굉장히 특별했던 장소였었던 것 같거든요. 마치 거기가 약간 만남의 장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오후 시간, 그러니까 수업을 안 하는 오후 시간이나 아니면 저녁 시간에 다 같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자기 생각들도 다 같이 이야기하고 뭔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었거든요. 저희한테는. 거기서 막 특강도 하면은 저희가 다 거기 모여 앉아서 특강도 듣고 또 단기 설계 해가지고 정자 만들기 이런 것도 거기서 하고, 그래서 그 정자가 생각보다 오래 그 중정에 남아 있었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그 중정에서 좀 추억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공호학번 정은주라고 하고 건축사 사무소 오드투웨이를 저희 파트너 소장님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공동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희원이고요. 저는 2003년 학번, 03학번이고 방금 정은주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드투웨이 건축사 사무소를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서 생각을 조금 하다 보니까 건축이 어찌 보면 삶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 사회 안에서 다 같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현재. 그런 것 같아요, 건축도. 그래서 건축이라는 것 자체도 어떤 건축가 한 명의 어떤 그 판단이나 혹은 그 건축가 한 명의 능력으로 이 시대에 만들어지는 건물이 완성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도 있고, 설계 단계에서도 전문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시공 단계에서의 전문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한테 일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 분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렇게 관계를 서로 맺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건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건축을 굳이 한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조금 그 의미는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일상적인 저희 일상의 어떤 바탕이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소장님이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면 저는 그냥 저희 일상에 다 건축이 녹아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있는 이 장소도 그렇고 우리가 걸어 다니는 길에서도 만나게 되는 것들이 사실은 다 건축이니까 그런 건물들과 교감하는 게 사실은 다 건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일상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건축을 처음부터 배우기 시작할 때는 내가 생각한 그냥 단순한 집 짓고 도면 그리고 이런 게 재밌겠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진지하고 철학적이고 되게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되게 많이 낯설었던 부분도 있고, 되게 어렵다. 내가 했던 것만큼 재밌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학생 때는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나랑 맞을까? 과연? 그리고 내가 정말 했던 그런 상상 속의 그런 일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3학년 끝나고 휴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른 일이 막 하고 싶어서 휴학을 했던 건 아닌데 이것저것 해보면서 내가 막연하게라도 이런 2, 3년 동안 배웠던 이 일을 평생 업으로 삼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되게 온전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 여행도 다니고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하면서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언가, 내가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시간을 남들이 봤을 때는 버리고 온 시간이긴 했는데 그 버리고 와서 4학년에 복학을 했을 때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이제 마냥 아이의 시각으로 바라보지는 않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진지하게 임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주변에 뭐 그런 걸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온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봐라라고 뭔가 조언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원래 대학 입학하기 전부터 건축에 대한 꿈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저는 2학년 1학기까지 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기 전까지도 앞으로 뭘 할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이제 전공을 바꿔서 빨리 회사원이 될 준비를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나서까지도 계속 하고 있던 와중에, 저는 3학년이 되면서 이제 스튜디오를 이제 듣게 됐는데, 그 스튜디오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스튜디오가 너무 힘들었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건축 설계 스튜디오를 듣게 되면서부터 건축에 대해서 약간 흥미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진짜 어찌 보면 진짜 건축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했다면, 그 스튜디오 때부터 나는 앞으로 건축가가 돼서 내가 이 일을 평생 하면서 살아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스튜디오였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뭐 되게 우연찮은 기회에, 그러니까 계획하지 않은 시점에 사무소를 차리긴 했는데, 이름은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무소 이름에 대해서 되게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희 둘 다 그런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건축을 하면서 느끼는 이런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그런 행복감을 저희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 직원들뿐만 아니고 뭐 건축주도 그럴 수 있고, 이 공간이 딱 구현됐을 때의 그 기쁨, 즐거움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근데 시공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하고 나서 되게 즐거워하시는 걸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마음을 좀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드투가 사실은 무엇에 대한 찬가, 송가, 예찬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그런 어떤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예찬, 뭐 그런 시를 쓰는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정말 정성을 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사실 그런 이름을 지었는데, 처음 지었을 때는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이름을 당장 바꾸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 지금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잘못 발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언젠가는 저희의 이름이, 그러니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렵지만 오드투웨이라는 그 사무소 이름을 올바르게 발음해 주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얘기를 대신했죠. 고유명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뜻도,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되게 어려운 건축을 하려고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스스로도. 제가 처음에 건축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도 막 대단한 어떤 건축물을 보고 하고 싶다가 아니었고, 정말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벽돌 주택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그 생활 곳곳에 그냥 배어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건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큰 어떤 삶의 방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희는 임하고 있어서 그 저희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들이든 어떤 뭐 작은 거든 큰 거든 뭐 공공 미술일 수도 있고 그런 영역에서 그런 어떤 작은 누군가의 계기가 될 수도 있거나 아니면 되게 별거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상의 경험이지만 감각적으로는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지향하는 편이라는 생각을 요새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준공난 것 중에 재미있는 프로젝트는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그 여성 의류 브랜드의 사옥을 서울에도 신축을 했고 그다음에 도쿄에도 거기는 인테리어 프로젝트로 쇼룸을 디자인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저희도 재밌었던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었다는 게 그냥 마냥 재밌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외국에다가 처음 저희가 설계를 해보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것들을 또 배우기도 하고 거기서 오는 어려움도 있었고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길어졌거든요. 왜냐하면 그 현지에서의 어떤 시공사도 또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뭐 일정도 조율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완공이 되고 나서 건축주들도 만족하고 또 그 공간을 또 가서 경험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게 되게 좋았던 제일 최근에 완공된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 상호 보완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저희 둘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우리 둘이 굉장히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 저희가 일했던 사무실 이제 과거에 처음으로 몸담았던 사무실의 성격도 스타일도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직장의 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저희 둘은 너무나도 많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설계에 임하는 둘인데 그러다 보니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 둘이 만족을 해야 설계가 완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한 설득을 하다 보면 훨씬 더 그 프로젝트 자체가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계기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둘이 같이 하는 게 지금은 상호 보완이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어떤 건축을 한 단어로 이제 표현하는 아까 그거에 대한 답과도 어찌 보면 조금 더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건축물 하나 자체가 지어지기 위해서는 건축가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수반되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이 필요하고 근데 건축가는 그 모든 분야를 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가는 그 모든 것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조율하기 위해서는 많이 들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걸 듣고 거기서 더 좋은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그 방향이 너무 좋으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희는 현장 가서 뭐 목공반장님이나 뭐 금속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랑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뭔가 디테일을 풀었을 때 이렇게 하면 이런 방향으로 이런 의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시공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그런 부분에서 경험이 쌓이신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되게 신선하게 다른 방향으로 답이 나온다던가 더 저희가 되게 어렵게 생각했던 디테일이 너무 단순하게 풀린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얘기하면은 그분들도 되게 재밌어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그건 아닌, 그러니까 너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시고 아 그럼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라고 이제 그런 의견을 주실 때 저희도 아 그렇게 하면은 더 비용도 저렴한데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디테일이 나올 수도 있는데 또 기능적으로는 또 좀 더 보완이 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풀어놓으면 사실은 그분들도 뭐 도면대로 해주세요라고 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같이 얘기를 나눠서 그분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것들이 존중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져서 우리가 너무 좋다라고 하면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현장 가서도 이렇게 써봤어 하면서 막 얘기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저희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업이라고 하긴 못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계속 조율하고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이 미래행복관 프로젝트는 사실 뭐 굉장히 저희한테는 남다른 프로젝트기는 한 것 같아요. 이게 저희 모교이기도 했고 저희 오드투에이라는 회사의 첫 번째 설계 공모 프로젝트이기도 했었거든요. 그 미래행복관 프로젝트를 참여하게 된 이유는 많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은 말이긴 한데 꼭 모교여서가 아니라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공간은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거든요. 우리 둘이 합치면 그 경험치가 벌써 거의 15년치가 되는데 15년을 이 땅을 바라본 사람으로서 우리만큼 이 설계를 잘할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 하나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고, 왜냐하면 저희는 진짜 건물을 설계할 때 그 주변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주변 상황에 대한 맥락을 이해를 하고 그 맥락에서 우리가 건축가로서 그 제시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선 어찌 보면 남들보다 몇 발자국이나 앞서서 출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프로젝트를 출발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당선되고 나서 그 이야기를 그 심사평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사이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모교이기 때문에도 남달랐고 첫 번째 공모였기 때문에도 남달랐고, 하지만 또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앞에 경사로 점점점 아주 조금씩 티 안 나게 낮아지는 경사진 진입 마당이랑 그 계단식으로 된 잔디 광장 거기를 갈 때마다 좋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의도하고 사실은 계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미래영화관도 그렇지만 그 전에 공학관일 때도 저희가 뭐 이렇게 합쳐서 10몇 년을 학교를 다녔다고 하지만 공학관에 실제로 들어간 경험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들어가서 공간 그 안에서 학교의 어떤 교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간 경험보다는 진짜 그 그 중앙 보행로로 오가는 경험, 그리고 그 사이 공간을 막 이렇게 다녔던, 조금이라도 빠르게 가려고 막 가로질러서 갔던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깔려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 건물이 새로 들어섰을 때 원래 앞에 있던 잔디마당이나 이런 게 없어지는 거가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을 계획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살려놓고 그리고 또 조금 다른 색다른 광장 뭐 휴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도
저희는 잘 구현되고 실제로 또 막 이수장님 학생들이 사진을 막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막 뭐 축제 때 진짜 이게 막 이렇게 학우들이 앉아서 이렇게 막 저희가 상상하던 대로 사용하고 있고 앉아서 담소 나누고 얘기 나누고 축제의 어떤 마당으로 쓰이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쓰이고 있는 걸 보니까 아 잘했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 지켜내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놀아라. 그러니까 논다는 게 그냥 막 술 마시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 공부는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저희 때랑은 완전히 또 다른 분위기로 열심히 한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인턴 오는 친구들만 봐도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정말 열심히 하고 아, 내가 저 나이에 저렇게 열심히 살았더라면 뭐가 돼도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건축을 전공하고 건축을 업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열심히 놀고 바깥에서의 활동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활동이라는 게 뭔가 또 꼭 누군가 부딪혀서 이렇게 어떤 뭔가를 막 적극적으로 해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가서 밖에 나가서 건물도 구경하고 뭐 공원도 또 거닐어 보고 어떤 건축물도 한번 가서 보고 전시도 한번 가서 보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보다 건축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되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공부만 해서는 사실은 그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축만 잘하는 게 사실은 답은 아니니까. 왜냐면은 그냥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일반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보고 지나치거나 보지도 않고 지나칠 수 있는데 건축가들은 사실은 그 건물을 바라봤을 때 되게 남들이 보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 걸 보는 훈련을 학생 때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럴까? 그러니까 답을 구하지는 못하더라도 이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려면 사실은 그건 책 속에는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실은 서울만 해도 좋은 건물들이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구경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가보고 또 그 건물들도 한번 보고 도면도 한번 찾아보고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꼭 어떤 조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거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이게 네. 조금 하지만 왜냐면은 저는 저도 그렇지만 이제 많은 이제 후배 학생들이 더 큰 사람이 돼야 되고 더 큰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자기 그릇을 조금 더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하는 어떤 한계치에 내가 다다랐다고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하지 않으면 그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어. 내 그릇을 더 키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진짜 저도 열심히 살았다고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벌써? 아니 저 현재까지 지금까지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더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도 지금도 노력 중이지만 늘 항상 진짜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제 스스로도 제가 책찍질했지만 그 시점에 누군가들이 저를 책찍질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그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생각했을 때 조금 더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그릇이 커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후배분들도 열심히 살아라. 더 열심히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